나이는 젊으나 직위가 높은 어떤 환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길가 옆 커다란 기와집에 살았는데 과거날이 가까워진 어느 날 이른 아침 하인 셋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나가서 길 옆에 기다리고 섰다가 과거 보러 상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 막론하고 맨 처음 지나가는 이를 꼭 모시고 오너라. 그러면서 술과 안주도 차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점심때가 막 지나자 영남에서 올라온 선비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초라한 행장의 조랑말을 타고 오는 길이었는데 매우 지쳐 보였죠. 지키고 있던 하인들이 그의 조랑말 앞을 가로막고 인사를 하며 잠깐 집으로 들어가기를 청했습니다. 선비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내가 이 집과는 평소 일면식도 없는 데다 갈 길이 몹시 바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다짜고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마치 죄인을 붙잡아 가듯이 억지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선비는 말에서 뛰어내리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꼼짝없이 잡혀 들어갔죠. 안으로 들어온 뒤 하인들은 선비를 말에서 내리라 하더니 양쪽에서 붙잡고 마루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곧 환관이 나왔는데 그를 보자마자 선비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왜 행인을 붙잡아다 이런 곤욕을 보이는 거예요? 주인인 환관이 나긋하게 대답했습니다.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고 여기서 주무시지요.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다시 일렀습니다. 가지고 온 물건과 짐을 풀고 조랑말은 잘 먹이라고 해라. 하인들은 명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선비는 악다구니를 퍼부었죠. 사람을 끌어다 욕을 보이는 것도 해괴한 일이거늘 이유도 말하지 않고 마음대로 붙잡아 두다니. 이게 무슨 짓이요? 주인은 살짝 웃음기를 띠며 달랬습니다. 그저 있어 보시오. 이따 보면 알게 될 거요. 말을 찾으려야 찾을 길이 없고 짐을 달래야 주지도 않으니 선비는 그저 혀를 끌끌 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벌써 해가 저물어서 길을 더 가기도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윽고 손님과 주인의 저녁상이 잇따라 나왔는데 반찬은 푸짐하고 음식을 담은 그릇은 고급스러워 번쩍번쩍 빛이 났습니다. 그러나 분을 사귀지 못한 선비는 상을 밀쳐버리고 먹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의 마음을 풀려고 다독였죠. 손님을 욕보이자는 게 절대 아니라오.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예정이오. 그러니 참고 수저를 드시기 바라오. 객지에서 끼니를 걸으면 없던 병도 생기는 법. 환관의 말에 분이 조금 가라앉은 선비는 상 앞으로 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나자 날이 완전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손님이 주무실 곳은 따로 있어. 환관은 그리 말하고선 선비를 별채로 안내했습니다. 별채 방에는 금동화로에서 향연기가 피어오르고 화려한 침구와 원앙금침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막장 가든 신랑 방 같았죠. 잠시 뒤 술상이 나왔는데 이를 지켜보던 선비는 점점 더 괴상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곧이어 곱게 화장하고 화사하게 꾸민 아름다운 여인이 시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비는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정신이 나가 어쩔 줄 모르고 급히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를 붙들어 앉히며 말했습니다. 만나볼 만한 애라서 이러는 것이오. 그러면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더니 밖에서 방문을 자물쇠로 채워버렸죠. 오늘 밤 즐겁게 보내시오. 영문을 모르는 선비는 세상 걱정 많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은 꺼져가고 밤은 깊어 사방이 조용했습니다. 구름 같은 머리에 옷 같은 살결, 살짝 부끄러움을 띤 채 앉아있는 여인의 자태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선비는 화난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어느 순간 욕정이 고개를 들어 자기도 모르게 눈길이 여인 쪽을 향했습니다. 선비는 비단 치마를 보며 얼굴이 달아오르고 촛불 그림자에 눈이 어지러워져 마음을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여인이 처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 말대로 하셔야만 원하시는 대로 따를 겁니다. 선비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저의 배 위에 걸터앉아 소 울음소리를 크게 내셔야 합니다.
그리 해야지만 오늘 밤 저와 함께 운우지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해괴한 짓을 하라니. 난 못하오, 못해. 선비는 이내 베갯머리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하지만 금세 욕정이 다시 일어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는데 여인이 또 말했습니다. 제 말대로 안 하신다면 몸이 부서질지언정 운우의 정은 나눌 수 없어요. 그러자 선비는 어쩔 수 없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한밤중이라 아무도 모른다고는 하나 그대가 알고 내가 아니. 너무 부끄럽소, 부끄러워. 그래도 소 울음소리가 너무 작아요. 아무래도 선비님 뜻을 따르지 못하겠어요. 다시 목을 길게 빼고 큰 소리로 울어보세요. 순간 선비는 불끈 화가 치밀었습니다. 한 번도 못할 짓을 두 번이나 하라고. 뜻밖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밖에서 곤욕을 치르더니 이젠 안에서 이런 해괴한 짓을 벌이라는 말인가? 무슨 애군이 이리도 가혹한가? 선비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방문을 박차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짐도 잠시 다시 정욕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큰 소리로 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에이, 부끄럽군, 부끄러워. 여인은 이번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 울음이 아직도 시원스럽고 크지 못하네요. 훨씬 크게 울어야 창밖까지 들리지요. 선비가 애걸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소. 두 번이나 한 것도 부끄럽기 짝이 없소. 기왕에 한 번 소리 냈으니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상관 있겠어요? 더구나 닭이나 개 짖는 소리보다야 낫잖아요. 굳이 애간장을 태우며 몸을 상하게 하실 것까지야 있나요? 선비는 이 말에 더욱 욕망의 불길이 타올라 이번에는 울음소리를 크게 내며 그녀의 배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때마침 여종이 소변을 보러 마당으로 나왔다가 아닌 밤중에 소가 우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소가 미쳤나? 왜 밤중에 울고 난리래? 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선비는 자기도 모르게 웃느라 엎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방 안에 있는 남녀의 정이 이루어져 새벽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이윽고 닭이 울고 샛별이 숨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별채로 들어와 직접 열쇠를 따고 방문을 열며 씩 웃었습니다. 좋은 밤 잘 보내셨소? 부끄러워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던 여인은 얼른 일어나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주인은 선비를 우리 새신랑이라고 부르며 여종을 시켜 참을 내오게 했죠. 마치 신랑의 아침상인 양수륙의 진미로 차려졌는데 선비는 난생 처음 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분했던 마음이 싹 풀어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일었습니다. 그래도 의아한 마음은 여전해서 주인에게 사유를 물었으나 여전히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곧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선비는 답답하기 그지없었으나 그렇다고 어찌할 도리도 없었죠. 점심때쯤 주인은 여종을 시켜 술잔을 내오게 했습니다. 선비는 낮술이라 거절하려 했지만 향긋한 술의 향이 그러지 못하게 했죠. 은술잔과 옥잔으로 손님과 주인이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선비는 어느새 잔뜩 취해 쓰러졌습니다. 깨어나 보니 해는 이미 지고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급히 짐을 챙겨 가겠다고 했죠. 하지만 다시 주인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석양이 저무는데 지금 떠나면 도성에 당도하기 어렵소. 하룻밤 더 묵어가시오. 선비는 어젯밤 맺은 정이 아직 미흡한 데다 주인도 정중하게 만류하는 터라 하룻밤 더 묵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여인과 동침한 다음날 아침, 선비는 이젠 정말 떠나겠다고 했으나 주인이 이번에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선비가 사정하고 애원했죠. 이틀 밤 꿈 같은 정부는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보러 천리길을 올라왔으니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먼 시골 출신이라 기일보다 먼저 도성으로 들어가야 동접들을 찾을 수 있고 시험 도구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인연에 매여 있다간 외려 악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쯤에서 절 도와주십시오. 과장에 들어갈 방도가 있으니 더 있다 가시오. 그 말에 선비는 도망칠까 생각도 해보았으나 타고 온 조랑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데다 직접 챙긴 책자와 시험장에서 쓸 물건들이 짐바리 속에 들어있어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한편 동접들은 벌써 도성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선비가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는 줄 몰랐던 그들은 친구가 나타나지 않자 오던 도중에 병으로 쓰러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때문에 그런 그를 한편으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했죠. 선비는 이날 밤도 어쩌지 못하고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새벽녘에는 아예 일어나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월계관을 쓰며 금이환양하는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다냐. 아침이 되자 주인은 선비에게 시지와 필묵을 내주었습니다. 모두 최상품이었죠. 또 과거장에서 먹을 찬과 음식을 듬뿍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 진작 동접들을 놓치고 서수도 없으니 급제 길은 아예 막혔네요. 이제 낙방했으니 고향에 어떻게 돌아간단 말입니까? 그 걱정도 할 필요 없어. 이번 과거를 보는 곳이 춘당대 아니요? 거기는 궁궐 아니니 내가 손을 쓸 수 있다오. 내 말만 들으면 필시 급제할 것이오. 그러더니 주인은 영리한 하인을 그에게 딸려 보냈습니다. 아울러 서신도 들러보냈는데 잘 쓰는 서술을 골라서 시지를 쓰게 하고 답지를 제출할 때도 잘 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끝에는 신신당부하는 말까지 들어있었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곧장 도성 안에 내 집으로 가시오. 내 말대로만 하면 이번 과거에서 틀림없이 급제할 거요.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꼭 다시 들르시오. 부디 나의 뜻을 저버리지 마시오. 선비가 시험장에 들어가자 글 잘 쓰는 서수가 주변에서 거들어 주었고 예상보다 쉽게 식권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이 붙었는데 선비는 높은 순위로 합격자 사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3일 육가를 마치고 바로 환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인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주안상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마침내 선비가 집으로 들어오자 주인은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본래 양갓집의 딸로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어 내가 데려다 우리 집에 살게 했다오. 바탕이 훌륭하고 재주와 솜씨도 있는데 속절없이 규방 안에서 나이만 들어가고 있는 게 항상 안쓰러웠어. 지난번 저 아이의 꿈에 황소 한 마리가 자기 배에 걸터 앉았다가 용으로 변해 승천했다지 뭐요. 내가 이런 몸이 아니었다면 아들을 낳고 과거에 합격하는 꿈이다 싶었소. 이제 이승에서는 이를 이룰 수 없으니 참으로 난망했다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귀한 손님을 모셔다가 이런 호사를 누리게 한 것이요. 저희가 그대와 잠자리를 함께 했으니 데려가는 게 좋겠어. 이제야 자초지종을 알게 된 선비는 난감해했습니다. 성인은 감사하지만 지금 내려가는 길에 어찌 경황 없이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네, 벌써 떠날 준비를 마치고 가마에 태워놓았소. 결국 이들은 문 앞에서 작별했습니다. 떠날 때 살림도구나 화장품 등도 다 딸려 보냈죠. 졸지의 선비는 과거에 급제하고 아름다운 부인까지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고향 사람들 가운데 축하하지 않는 이가 없었죠. 시간이 흐르고 훗날 선비가 환관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쓸쓸한 표정으로 이러는 것이었죠. 저희가 전날에 맺은 정이 있다지만 저는 내시이고 나리는 높은 관리입니다. 이제부터는 왕래를 끊는 게 좋겠습니다. 훗날 황천에서나 다시 만났으면 합니다. 그러고는 그 뒤로 소식을 영영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